근데 사람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도 무진장 많습니다. 본인의 장점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단점을 까내리기 위해서 장점까지 까내린단 말이에요. 백종원도 좀 그런 케이스죠. 백종원이 문제 이것저것 생기니까 아, 저 새끼 저거 보니까 요리도 못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이것까지 막 까내리려고 그러잖아. 그러는 거 보면은 아, 물론 잘못했으니까 욕먹는 건 당연한 거죠. 뭐 욕은 할 수 있다고 봐. 근데 본인 삶이 바쁜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하고 있을까요? 아, 반갑습니다. 덥네요. 더워 진짜 날씨.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진꼰대 편집자가 정치 얘기를 하니까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대통령 티어 정리를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티어 정리만큼 위험한 영상이 없어요. 차라리 마오쩌둥과 이재명의 공통점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정도? 대통령 티어 정리가 진짜 위험한 영상이에요. 우리나라 그 역사가 진짜 현대 역사가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서로 말이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거 되게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인데 서로 얘기가 너무 달라. 정치 색깔마다 저기 이승만 씨부터 시작해서 너무 달라. 그래서 그걸 제가 잘 알아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일베소리 듣고요. 쉽지 않죠. 이승만 박정희는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전두환 얘기할 때가 이제 진짜 아주 큰 문제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짱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아, 이게 이름을 얘기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 너무 안타깝다고. 미국은 온갖 대통령들이 다 집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얘기를 그냥 입 바깥으로 꺼낼 수도 없어요. 꺼낼 수도 없어. 그 이름만 얘기했다 하면은 바로 그냥 일베 새끼 바로 이 말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아저씨 좀 불쌍합니다. 노짱 너무 불쌍해. 너무 도구로 쓰인 것 같아. 그리고 진짜 희한한 게 그 아저씨 대통령하고 있을 때 욕 뒤지게 먹었거든요. 진짜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죽으니까 갑자기 신이 돼버렸어. 이런 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무슨 어디 약간 중국 공산주의 같은 나라에서 죽으면은 막 갑자기 신으로 만들잖아요. 막 레닌 이런 사람들. 그런 느낌이야 뭔가. 죽은 사람만 불쌍하죠 뭐. 분명히 그 사람 대통령 할 때 욕 뒤지게 먹었거든요. 희한하다. 결국에는 웃음거리가 됐죠 사람이. 한쪽은 신으로 만들고 한쪽은 웃음거리로 만들었잖아. 불쌍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노씨도 불쌍합니다. 성씨가 노씨라는 이유만으로도 불쾌한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을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그 사이트도 뭐 하는 사람이 있나요? 솔직히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본 적도 없고 그 사이트가 아직도 있나?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망한 사이트 갖다가 자꾸 그냥 척만 하는 것 같아. 장난치려고. 반에서 막상 그렇게 떠드는 애들은 안 할걸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들으면서 속으로 킥킥거리고 있는 애들이나 하겠지 한마디도 안 하고 막상 그거 떠드는 애들은 안 할 것 같아. 하여튼 아침부터 온 정치 얘기하고 앉아있고요. 근데 정치 얘기가 아니라 역사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게 역사 얘기를 하면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커뮤니티 하지 마시라고. 열등감 천지되니까.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그 재능을 꺼내는 역할을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부모의 역할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뭘 잘할까? 그걸 꺼내주는 역할은 난 부모의 역할이라 봐. 님들 그 패럴드 해보셨습니까? 패럴드? 패럴드 보면은 그 아빠랑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의 재능을 대부분 자식이 따라가거든요. 현실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패럴드에서 부모가 막 뭐 고귀함 이런 게 떠 있어. 그럼 자식도 고귀함 뜨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모가 어지간하면 잘하는 쪽으로 먼저 시키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부모가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어. 그럼 자식도 일단 음악을 먼저 가르쳐보는 거지.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부모가 공부를 뒤지게 못해. 근데 너는 해야 된다. 대부분 다 이런 느낌이죠. 너는 공부해라.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못하면은 자식은 당연히 못하거든요.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망친 애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케이스죠. 부모가 공부를 못하면은 자식한테 공부시키면 안 되죠. 본인들이 못하는 그 재능이니까 못하겠지. 그대로 이어진다니까. 부모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은 그 재능을 자기가 좀 찾았으면은 자식한테 그걸 좀 먼저 해봐야 돼. 재능을 좀 꺼내줘야 돼. 하여튼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요, 재능 중에서 그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릇도 재능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릇도 재능이라 보는데 이 그릇이라는 게 뭐냐? 제가 봤을 땐 이거라고 봅니다. 특정 인물을 봤습니다. 좀 잘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잘난 인물을 보고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잘 나가? 하면서 질투심이 들면서 저 새끼의 단점을 찾게 되는 행동.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난 인물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잘났을까? 장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부류는 아닙니다. 본인 그릇을 아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거라고 봐요.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봤어.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질투심 나고 저 새끼 저거 문제점만 찾게 돼. 그런 새끼들은 그릇이 작은 거고요. 근데 특정 인물을 봤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저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성공했겠구나. 이렇게 되는지. 근데 대부분 전자에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오킹이 나락을 갔어. 백종원이 나락을 갔어. 그러면 그 사람들 단점부터 까내리기 바쁘잖아요. 하여튼 저 그릇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전자죠. 그래서 저는 좀 꼬인 시선으로 보긴 해요. 누가 나락을 가면은 저 사람은 저런 문제점이 있구나. 근데 사람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도 무진장 많습니다. 본인의 장점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단점을 까내리기 위해서 장점까지 까내린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백종원도 좀 그런 케이스죠. 백종원이 문제 이것저것 생기니까 저 새끼 저거 보니까 요리도 못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이것까지 막 까내리려 그러잖아. 그러는 거 보면은 좀 별로예요. 물론 잘못했으니까 욕먹는 건 당연한 거죠. 뭐 욕은 할 수 있다고 봐. 근데 본인 삶이 바쁜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하고 있을까요? 뭐 욕하는 사람을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욕할 겨를이 있나는 거지. 본인 인생 살기가 바쁜데 자기나 잘하라는 거죠. 저는 저런 사람들이 나락을 가건 말건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데 참 사람들 남한테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하려고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게 전자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커뮤니티 집단이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들으면은 뭐 특정한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까내리기 바쁜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응 아니야 병신아. 이 말부터 나오는 새끼들이 안타깝다고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잘났어. 이 사람의 장점을 찾아야지 그 장점으로 인해서 성공을 했구나. 이게 연결이 돼야지 나도 그 장점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성공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요. 본인한테 좋아서 그래. 근데 단점만 찾고 이러면은 그냥 본인도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새끼는 운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그리고 쓱 보면 찾아보면은 이 사람도 장점이 있어. 다 보면은 이걸로 성공했구나. 그럼 나는 하면서 이제 좀 연결이 되는데 그냥 뭐 보자마자 이 새끼는 안 돼. 저 새끼는 저래서 안 돼. 가장 많은 부류가 그거죠. 말 잘하는 새끼한테 까내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일단 욕부터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그래 윤루카스 이 사람도 되게 딱 그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윤루카스가. 왜냐면은 말을 잘해. 근데 이 말을 잘하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든 비아냥거린다니까. 그냥 말을 잘하는 건데 말 잘하는 걸 왜 게이 같다고 욕을 해. 그건 장난치는 거잖아.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가끔씩 인스타 DM이나 문자 같은 걸로 오는 거 있잖아. 오늘 밤 너무 외로워요 하면서 막 어디로 연락 보내라는 거. 그 정체가 대체 뭘까요? 거기 연락 보내면 어떻게 될까? 존나 궁금해. 리얼 성매매인 건지 뭔지 연락해 볼까요? 선입금 얼마라고 한 다음에 떼먹는다고? 별게 다 있네. 장기 털리는 건 중국 얘기고요. 나도 궁금해서라도 연락해보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사기겠죠 뭐. 보나마나 당연히 사기겠지.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사기는 본인한테 이득 될 게 없는데 말이 길어질 때 그때가 사기입니다. 남자의 성욕은 진짜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게 사기란 걸 알면서도 돈을 쏜다니까. 성욕 조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욕 조절 잘하세요. 성욕이 너무 끌어오르면은 빠르게 야동 보는 게 나아요. 그냥 차라리 빨리 야동으로 때우는 게 나아.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본인 와이프한테만 줄어들겠죠. 사기란 뭐다? 한 번 더 교육합시다. 뭔가 말이 길어지고 나한테 이득을 주려 할 때 이때는 전부 다 사기다. 이건 뼈에 새겨야 됩니다. 이런 게 괜히 궁금해가지고 이거 사기일까? 싶으면 이미 당했어요. 사기 기술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진짜 기가 막혀요. 사기 기술들. 이거 좀 궁금한데? 이거 사기일까? 한번 볼까? 하다가 이미 털려있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뭐 야동 공유 이런 거는 이제 또 열사들이 많아가지고 야동 공유 이런 건 또 쉽단 말이야. 이런 거는 돈이 안 들죠. 근데 남자의 성을 이용한 사기 이런 거 좀 쉽지 않죠. 돈을 이용한 사기, 성욕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돈을 달라고 하고 또 돈을 요구하고 또 돈을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십시오.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기 앞에선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조심하시라고. 저도 조심할 테니까. 요즘에는 심지어는 이제 보이스피싱까지 있잖아요. 보이스피싱까지.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나요? 아는 사람 딸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몇 천만 원인가? 날려가지고 아유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참 이런 사건들이 그냥 주변에서도 엄청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갑작스럽게 그 사기의 기술이 님들이 진짜 안 당해봐서 그래요. 한국의 사기 기술 상상 초월합니다.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경찰에다가 설명하기도 좀 힘들 정도예요. 만약에 사기를 당하면은 메이플이든 내가 옛날에 어디 게임 같은 데서 사기 당해봤을 때 그거를 에이 화가 나 경찰한테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되게 인간의 감정을 되게 잘 건드려요. 조금만 더 약간 이런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약간 조급한 감정이나 그런 걸 되게 잘 건드린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훅 하면은 와다다다 당해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이것만 연구하는 새끼들이라서. 보이스피싱도 좀 갑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사람의 감정을 좀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좀 보이스피싱에 좀 취약한 애들이 약간 여성들이 좀 취약하죠. 감정 흔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전세 사기 당하면은 끝장이죠. 전세 사기 같은 거는 야, 잘 알아봐야겠죠. 이거 한번 잘못 당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비싼 거를 살 때는요 집이 되게 비싸잖아요. 집은 좀 조심해서 사야 돼. 야 무슨 뭐 메이플 스토리 무기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집은 몇 억이잖아. 진짜 그만큼 잘 알아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집, 결혼 상대 이런 건 진짜 신중하게 한다고. 너무 중요해. 잘 알아보십시오. 안 당하려면은. 시간 많이 써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당하죠. 연예인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사회 경험이라든지 뭔가 계약하고 막 그런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돈만 많죠. 그래서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사기라는 거는 사기를 안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냥 이건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사기를 잘 안 당하는 성격이 있어요. 사람들 좀 잘 안 믿고 그런 사람들. 이게 무슨 뭐 학벌의 차이로 인해서 사기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사기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확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돼. 사기 처벌이 약하니까 판친다고요?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 기대할 나이는 지났죠. 그런 거 기대는 이제 어렸을 때 망상 속에나 있지. 아 사람들 막 이런 거 사기치면은 징역 몇 년 해야 되는데 돈 어떻게든 다 물어내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상상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당하는 새끼가 잘못이에요. 우리나라는 당하는 새끼가 문제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라를. 너 피해자야? 피해자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도망쳐야 됩니다.